올림픽 선수촌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짜로 스마트폰을 나눠준다는 말에 세계 각국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한국을 욕하던 나라가 가장 먼저 줄을 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비난이 쏟아지던 한국 기업의 공식 경고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 결말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탈리아의 겨울은 소리 없이 깊어집니다. 알프스에서 밀려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밀라노 외곽의 가로수 끝을 스치고 낙엽이 이미 다진 자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빛이 채 퍼지기도 전에 선수촌 안쪽 길은 벌써 사람들의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삼삼오오 몸을 녹이며 걷고 훈련을 마친 이들은 어깨에 힘을 빼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세계가 한자리에 모인 공간. 말이 달라도 얼굴이 달라도 그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폴란드 대표팀 물리치료사인 그녀는 28살이었지만 이미 3번의 동계대회를 함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방 안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오늘은 선수들 컨디션 점검 일정이 빼곡했고 오후엔 공식 행사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수촌 중앙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던 리나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안내부스였던 자리에 새벽 사이 작은 체험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간판, 정돈된 진열대, 그리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스마트폰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동료로 벗어도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간판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로고였으니까요. 직원들은 조용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거나 외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닦고 안내 자료를 정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리나에게는 이상하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저 기업 홍보 부스처럼 보였습니다. 올림픽 기간마다 있는 흔한 스폰서 행사처럼. 리나는 걸음을 이어갔고 그 체험관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선수촌 안에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선수 한 명에게 스마트폰 한 대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식 등록 선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나는 그 말을 식당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언가를 준다는 것이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그녀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작은 기대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한국 기업의 체험관 앞을 지날 때 어딘지 모르게 조용하고 단단한 공기가 흐른다는 느낌. 그 느낌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수촌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불어났습니다. 리나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테이블에서 같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이 실제로 기기를 받았다고, 포장을 열어봤다고, 기능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 사이에서 리나는 다른 종류의 목소리도 감지했습니다. 낮은 불만이었습니다. 특정 나라 기업의 제품을 공식 행사에 쓰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 일부 해외 매체들은 특혜 의혹을 언급했고 온라인에서는 삽시간에 비판이 퍼져나갔습니다. 리나는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잠깐 훑었습니다. 비난의 언어는 거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뒤따랐습니다. 그 비난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체험관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그러다 점심 무렵이 되자 그 줄은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리나는 지나가다 그 줄 끝에 서 있는 낯선 얼굴들을 봤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진인지 어느 팀 관계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선수복 차림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창구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고개를 가로젓는 직원의 표정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정식 등록 선수 1인 1대. 추가 지급은 없었습니다. 코치도 스태프도 관계자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체험관 직원들은 그 사실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설명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규정을 반복했고 그 반복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리나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줄을 섰다 돌아서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딘지 묘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늘 줄을 섰다가 규칙에 막혀 돌아서고 있었으니까요. 리나는 그 장면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진지한 것을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투는 언제나 빠릅니다. 그러나 규칙은 더 빠릅니다. 그날 저녁, 리나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체험관 앞을 지났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직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이 체험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나 홍보가 아닌 좀 더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것이 무엇인지 리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만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선수촌 게시판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흰 바탕에 단정한 글씨로 쓰인 그 공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위반하거나 등록 외 인원이 지급 절차를 방해할 경우 기기를 회수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이 붙은 자리 앞에는 오전 내내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리나도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공지를 읽으며 그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세계 각국이 뒤섞인 이 복잡한 공간에서 그것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쪽 선수단으로 보이는 젊은 선수 하나가 친구처럼 보이는 다른 선수의 팔을 잡아 끌며 체험관 줄에서 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선수가 아직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알고 있던 동료가 미리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규칙 위반을 먼저 막아주는 것, 그것은 다른 종류의 용기였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장면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체험관 직원들의 태도도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에 선 직원은 줄이 길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선수에게는 번역 앱을 꺼내 보여주었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거절도 있었지만 그 거절은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는 몸짓이 말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리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때이었다. 동네 약국 주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했던 그 할머니. 리나는 그 기억과 지금 이 장면이 왜인지 겹쳐졌습니다. 상대를 믿어주는 태도, 규칙 안에서도 사람을 먼저 보는 방식. 그날 저녁, 선수촌의 소라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규정을 비틀어 접근하려는 시도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혼돈의 방향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분위기가 아주 천천히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낮고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도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은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나흘째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확히는 사건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파문은 작지 않았습니다. 체험관 인근 통로에서 다른 선수의 지급기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제지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수 신분이 아닌 것이 확인된 그는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폭력이나 소리 지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몫을 가져가려 했다는 이야기가 점심 무렵엔 선수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 이야기를 동료에게서 들었을 때 처음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대회 기간마다 이런 소동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크든 작든 누군가는 반드시 경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체험관 운영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직업권에 대해 등록번호와 신분 인증 기록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기록이 실랑이를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서류 한 장이 어떤 말보다 빠르게 상황을 끝냈습니다. 리나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답을 마련해 두는 것. 소란이 시작되는 순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경험이 만들어주는 무언가였습니다. 한두 번으로는 갖출 수 없는 것. 그날 오후 리나는 처음으로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선수 자격이 있는 동료 한 명이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했고 통선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대기 공간에는 간단한 안내 자료가 여러 언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서류를 건네는 동안 리나는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손길이 닿아 있다는 느낌.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라는 인상. 창고 위에 붙은 안내문은 글씨 크기까지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었고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표는 한눈에 읽히도록 큼지막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 번호표 하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이것 하나 만들 때도 생각했겠구나. 이걸 들고 기다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 사람의 눈에 잘 보일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여기 있었겠구나. 그 작은 발견이 리나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리나는 스마트폰 뉴스피드를 열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외신 한 곳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 선수촌 기기 지급이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협약의 상업활동 조항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안에는 익명의 전문가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고 한국 기업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나는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공식 스포츠 행사에서의 상업활동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그 규정을 어겼다면 한국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동료 선수가 이미 기기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 귀퉁이가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선수촌 안에서도 그 기사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시선들이 체험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지급받은 기기를 꺼내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반납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리나는 그 시간 동안 내내 불안했습니다. 세계 무대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성과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왔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흔들려는 힘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경쟁이든 질투든 아니면 단순한 오해든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한국 측의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운영팀에서 문서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기 지급은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공식 계약에 따른 공식 패키지 프로그램이며 모든 상업활동 관련 조항을 검토한 후 진행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조직위 담당 부서의 확인 서명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사실만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것이 한국식 대응이라는 말을 나중에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따지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준비된 것으로 말한다고. 리나는 그 문서를 전달받은 동료에게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걸려 있던 무게 같은 것이 서서히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비가 없었다면 그 하루는 달랐을 것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답이 없었다면 흔들리거나 침묵하거나 반박하려다 더 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갖춰진 서류가, 이미 확인된 절차가 아무 설명 없이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방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증거로,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저녁이 되자 외신의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안의 불안도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리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겨우 모습을 드러낸 별빛이었지만 리나에게는 그날 밤 그 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엿새째 아침, 선수촌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중앙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장 한쪽 벤치에 서너 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니폼 색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같은 기기를 손에 들고 서로의 화면을 번갈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했습니다. 한 선수가 번역 기능을 켜자 상대 선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리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공간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전화라 제품이냐는 말,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 규칙을 비틀어 보려는 시도들. 그 소란들이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이 광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달라도, 언어가 닿지 않아도 손안의 작은 화면이 그 거리를 좁혀주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것이 단순히 번역 기능의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기를 통해 서로를 향해 처음으로 말을 건네려 했다는 것, 그 의지가 먼저 있었고 기술은 그 의지를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체험관 앞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줄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초조하거나 날이 선 표정이 아니라 느긋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앞사람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이도 있었고 뒷사람에게 안내 자료를 건네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혼란이 질서로 바뀌는 데는 극적인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규칙이 지켜졌고 사람들이 조금씩 그 흐름에 익숙해졌습니다. 리나는 그 과정이 마치 강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제각각 방향으로 부딪히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물처럼. 저녁 무렵 리나는 체험관 앞을 다시 한번 지나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광장에서 봤던 그 장면과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같은 기기를 들고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누가 찍어서 출력해 붙여뒀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결은 말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리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리나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체험관 옆 좁은 통로에 동유럽 억양의 젊은 선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쪽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리나가 걸음을 늦췄을 때 그 선수의 눈가가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울음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나이 든 2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2사람은 무언가를 연신 말하고 있었고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보고 싶었을 텐데,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리나는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 선수가 결승 진출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는 부모님께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며칠을 애태웠는데 지급받은 기기 덕분에 처음으로 선명한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날 밤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잠깐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기기가 어느 기업의 제품인지, 얼마짜리인지,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혼자였던 사람이 그날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리나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혀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하늘이 오래간만에 맑게 열려 있었고 별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리나는 그 차가움이 그날따라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에는 크기가 없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한 통의 영상통화, 선명하게 보이는 얼굴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을 만들어낸 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조용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리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대회가 끝나던 날, 선수촌은 조용히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소리, 작별 인사, 멀어지는 발소리. 리나는 마지막으로 그 중앙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미 철수가 시작된 한국 기업의 체험관 앞을 지날 때 그녀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열대도, 안내 자료도, 번호표도 깨끗하게 정리된 자리만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리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보여도 한국이 그 공간에 남긴 것들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질투는 잠깐입니다. 소란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사람, 준비를 마친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 한국이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것들. 올림픽은 메달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지, 그것도 함께 기억됩니다. 리나는 광장을 빠져나오며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빈 벤치 위에 그 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소란이 없어서 더 아름다운.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한 성과가 더 멀리 갑니다. 그 겨울, 밀라노의 선수촌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욕하던 나라들이 먼저 줄을 섰고 의심하던 외신은 후속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날 밤 부모님 얼굴을 본 선수는 그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이 남긴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